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문석입니다. 얼마 전에 현대시 작품 예상 리스트와 그거에 따른 분석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업로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작품 좀 몇 개 추가하려고요. 저는 어차피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리스트를 구해다가 거기에 따른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설명 정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입장이었는데 얼마 전에 정진짜 선생님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작품 예상 리스트가 또 올라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그래서 자료를 만들었던 그 리스트와 겹치지 않는 작품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외부적인 걸 소개해드리고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다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난번 자료에 이어서 2탄 올립니다. 막 지난번처럼 작품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 작품까지 추가해서 공부해두면 그래도 수능날에 공부했던 작품, 대비했던 작품이 눈앞에 있을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올리니까 공부에 참고하시거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자료 안내였고요. 여기부터는 각각의 작품들을 또 간단하게 방향 안내 정도만 하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만 다운받으실 분들은 여기까지 안내 끝이니까 여기서 영상 끄시면 되고요. 작품 간단하게 살펴보실 분들은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자, 춘설부터. 춘설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더라고요. 중요하기도 중요한데 좀 어렵다? 라고 느낄 만한 작품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봄이 와서 기쁘다. 봄인데 왜 눈이 있어? 하고 의아함만 갖지 않는다면 그냥 봄을 맞이한 기쁨으로 해석하면 끝나버리는 작품이긴 해요. 근데 어려운 내용이 두 군데 정도 있죠. 첫 번째는 요거. 꿈같기에 설어라. 이거랑 또 하나 하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요거. 얘는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추천할게요. 왜? 설어라가 서럽다도 되고 낯설다도 되니까 그거 가지고 해석해보면 뭐 할 수 있어요. 다만 요 2번 하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의 요 두 가지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중에 2번은 그냥 암기하세요. 얘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해질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이해하시고 2번은 그냥 암기로 끝내버리시는 걸 추천할 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뜻이라면 뭐다? 역설적 표현이지 얘는 절대 여러분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게 역설법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역설법은 표면적인 모순이 있어야 되고요. 역설적 표현이라는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표현. 왜 이런 말을 하지 싶은 표현이란 뜻이라서 범위가 아예 달라요. 됐나요? 기본적으로 봄이 와서 너무나 기뻐요. 겨울은 약간 견뎌야 되는 시기였고요. 봄은 기다리던 그 시기예요.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딱 요쯤에서의 시를 썼다 라고 말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추위는 지속돼요. 눈도 역시 지속되죠. 하지만 이 추위와 눈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관찰을 해서 알았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상으로 그렇다라고 알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춥고 어차피 눈이 쌓여 있지만 이젠 봄이야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겨울을 견디니까 진짜 봄이 시작되긴 하네. 와, 추워도 새롭고 와, 눈도 더 이상 겨울이 지속되는 그런 눈이 아니라 봄이 오는 걸 막지 못하는 그저 곧 사라질 그런 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새로운 인상을 받게 되죠. 선뜻 이건 갑작스럽게 되게 낯선 거예요. 먼 산이 이마에 차가움 느끼게 되고요. 우수절 들어 초하루 아침, 되게 의미심장한 건 요거죠. 초하루와 아침, 새로운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 보여요? 눈이 덮인 먼 산의 산봉우리는 맨날 보던 건데도 새롭다고요. 왜? 오늘부터 봄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저게 더 이상 그냥 쌓여있는 겨울의 눈처럼 보이지 않고 봄의 눈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마바지하다 거의 하나가 되는 느낌으로 함께하고 있죠.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른다. 바람은 어차피 불지만 새로 불기 시작했다.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이거 진짜 옷인데요. 향기롭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게 긍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탄법 사용하죠. 꿈같기에 설어라. 설어라 하는 것도 어차피 영탄법이에요. 꿈같기에 설어라 라는 건 1번 서럽다. 이건 조금 이따 이해해 볼게요. 두 번째 낯설다. 이건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왜 서러운 느낌마저 드냐면 이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겨울을 살아갈 땐 그냥 힘들어 추워 이런 생각만 했는데 겨울이 끝나고 이젠 봄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견뎠던 그 겨울을 생각하며 서러운 느낌까지 든다. 하지만 그 서러움도 끝났고 이젠 봄이 오는구나 해서 괜찮잖아요. 그 밑에 새로운 봄의 움직임. 절대 이건 눈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꽃 피기 전 철환인 눈에 하도 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왜 춥고 싶을까요? 이 추위가 새로우니까 봄의 기운을 오히려 만끽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봄의 기운은 완연한 우리가 아는 그 봄의 기운이라기보단 봄이 시작되는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2번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하면 끝나는 시다 라고 말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작품이네요. 어렵게 보면 끝도 없이 어렵고요. 그냥 봄이 와서 기쁘다. 겨울을 견디다가 드디어 봄이 오니까 모든 것이 춥고 눈은 똑같지만 새롭게 느껴지는구나. 이러면 끝나요. 됐나요? 한번 요 구어체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윤사월. 얘는 그냥 민요, 동양 요 정도의 느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자연과 인간이 약간의 대조예요. 이게 좀 미묘한 건데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지만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일까요? 볼까요?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리듬이 꽤나 중요해요. 민요의 느낌을 줘서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주고 우리 전통의 느낌도 줄 거예요.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잘 모를 만한 게 꾀꼬리의 색깔이에요.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송악가루의 노란과 연결된다. 이런 내용도 써놨어요. 경치를 먼저 쭉 제시해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서를 나중에 제시하게 되는데 볼까요?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이 사라는 건 그냥 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눈먼 처녀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산지기 외딴집에 있으니까 거의 자연의 일부일 것 같잖아요. 이 눈먼 처녀가. 근데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초봄, 아니 늦봄 혹은 여름이 오는 걸 알지 못해서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외딴 집에 있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일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독감과 비애감을 느끼죠. 고독한 건 알겠는데 왜 슬픈가? 그건 눈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넓게 보면 자연을 먼저 제시해요. 그 자연은 꽤나 아름다워요. 혹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냥 늦봄 혹은 초여름의 모습일 뿐이죠. 근데 거기 안에서 마치 자연의 일부인 척 함께하고 있는 이 눈먼 처녀는 자연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의 고독한 마음, 그게 강조돼 있고요. 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의 차이 때문에 느껴지는 그 비애감, 인간 본연의 고독감과 비애감을 가진 존재로서 자연의 일부이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존재로서 제시되어 있다. 그게 꽤나 민요적이고 그런 율격과 동양적인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끝나는 내용이 되나요? 그냥 꽤나 동양적인 느낌, 인간 본연의 뭐 이런 느낌 내려고 노력한 시예요. 꽃덤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얘기 나오긴 해요. 하지만 현재 상황 아님. 현재 상황 뭔데? 광복 직후의 상황입니다. 직후의 혼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마지막에 꽃덤불에 아득히 안겨보리라 라고 말할 때 꽃덤불은 절대 뭐가 아니라는 거냐면 광복이 아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줄이는 게 낫겠다. 꽃덤불은 절대 광복이 아니다. 꽃덤불은 민족의 어떤 대립을 극복한 혼란이 끝난 그런 완전한 민족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다. 왜? 이미 지나갔다고 해버렸거든요. 광복을 더 이상 바랄 수 없습니다. 광복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민족 간의 대립과 어떤 광복 직후의 나라의 혼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이다 라고 알면 괜찮겠네요. 요 시대적 상황 꼭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등꽃 아래서. 얘는 꽤 쉬워요. 얘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면 쉬워요. 뭐냐면 여기에 등나무가 막 이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면 쉬워요. 화자 여기 있는 거고요. 바라보고 있어요. 화자는 처음에 어떻게 느꼈냐면 내 삶은 슬픔 온리야 이렇게 느꼈는데 보니까 여기에 꽃이 펴 있다고 할게요. 이 꽃을 보면서 와, 꽃 예쁘다. 근데 꽃을 피우는 이 나무 자체는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네 하면서 슬픔 온리에서 뭐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아,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었구나. 내 삶이라는 건. 그래서 지금의 삶이 됐구나. 그래서 밑에 또 뭔 얘기하냐면 하나 더. 얽히고 설켜서 꽃을 이룬다.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뭐 하냐면 슬픔 플러스 기쁨 말고도 자신 플러스 타인. 그래서 뭔가 삶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삶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꽃과 동일해지니까 되게 긍정적 결실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등꽃,
중요한 게 이 등꽃 송이가 되게 중요해요. 얘는 아름다운 결실인데요. 얽히고 설켜서 결국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내는구나. 내 삶은 단일한 슬픔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데 지금의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고, 또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얽혀서 결국 무언가 공동체를 이루게 될 텐데,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결과물은 결국 또 긍정적인 결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시라고 보면 딱 맞죠. 결국 이거 보시면 돼요.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자신, 요 두 가지 플러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뭘 만들었다? 등꽃송이를 만들게 된다. 좋은 꽃은 결국 등꽃송이 같은 걸 만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긍정적인 무언가, 얽히고 설켜서의 긍정적인 무언가, 요것만 기억하셔도 끝나는 내용이 될 거예요. 이 가을의 이미지에서 여기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 결실,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 꽃시에 나오는 가을은 성숙의 계절인데, 이 가을에 나오는 이 가을은 어떤 계절이다 라고 딱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성찰을 유발한다 하는 내용 정도 괜찮고요. 혹은 오히려 낙엽이 떨어지고 막 다 떨어지는 그런 계절 있잖아요. 그 떨어짐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써놨는데 보세요. 가을은 떨어짐의 이미지를 지닙니다. 이래놨죠. 근데 이 떨어짐의 이미지만 제거하면 그냥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시기일 수 있잖아요. 그냥 자연 풍경 그 자체니까. 그래서 시적화자는 가을은 떨어짐의 시기인데 그 떨어짐의 시기가 아니기를 바래요. 볼게요. 이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건 인간의 순수성이에요. 뭐가 인간의 순수성을 파괴할까요?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한 비인간화를 경계하는 시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쭉 읽으면 읽혀요. 앞에 이거 버리세요. 괜찮으니까. 우리들의 반짝이는 미소로도 이 커다란 세계를 넉넉히 떠받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어떤 형식은 절대자한테 기원하는 형식으로 쓴 것뿐이지 내용은 어차피 순수성을 지키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밑에도 마찬가지. 아가를 쓴 이유, 순수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그러다 똑같죠. 순수한 동심 또 나오죠.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 중요한 건 여기에 진리를 동그라미 칠 거고요. 그 밑에 이 진리는 다 세모 쳐지는 두 가지 진리가 나오지만 위에는 긍정, 밑에는 부정이 되는 내용이죠. 이 마지막이 좀 어려워요. 읽어볼게요. 기억하면서 순수성을 지킨다. 뭐로부터? 비인간화 되는 현실로부터. 어렸을 적에 불같이 끓던 병석에서 한없이 밑으로만 떨어져 가던 그토록 아득한 추락과 그 속력으로 몇 번이고 까무러쳤던 그런 공포의 기억이 진리라는 이 무서운 진리로부터 우리들의 소중한 꿈을 꼭 하나 지키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게 개인 사회, 과거, 현재 뭐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개인의 과거는 어렸을 때 열병의 기억인데 이 열병은 그냥 열 좀 났구나 이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예요. 근데 그걸 딱히 어떤 비유인지 모를 비유를 사용해서 사회의 현재 상황에 있는 그 공포, 그리고 부정적 진리. 진리는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이미 넓게 퍼져버려서 우리 현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런 비인간화, 물질 문명의 발달, 뭐 이런 것들. 그걸로부터 또 뭘 지키고 싶다? 순수한 인간성을 지키고 싶어 한다. 뭐 이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딱 괜찮겠네요. 이런 거. 흰 바람벽이 있어. 얘는 좀 어렵습니다. 얘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자의 상황이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인 걸 어떻게 이겨내냐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1단계 운명론적 수용, 2단계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요 두 단계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어려워서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구평을 망했어요. 구평을 망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학생이 있고 선생이 있다고 쳐봐요. 학생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탓이지. 내 탓이지 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도 힘들죠. 선생님 탓이지. 선생님이 나를 제대로 안 알려줬어. 제대로 안 찍어줬어. 뭐 이런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두 가지는 뭐냐면
자책과 원망이었는데 둘 다 굉장히 학생은 힘들어져요.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죠. 근데 구평이 망했는데 어느 날 타로를 봤더니 망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편안해진다. 운명인데 왜 편안해지는가? 운명을 개척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운명이었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 탓도 이 사람 탓도 아니니까. 편안. 근데 이 편안은 아직까지 뭘로 나아가지 않았냐면 구평이 망했다 하는 게 운명이다 까지 하는 그런 그냥 운명이구나 하는 인식이지 구평이 망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타로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평이 망했기 때문에 구망수자리다. 구평은 망했다. 왜? 수능을 잘 보기 위해 망했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냥 구평이 망했다가 아니라 구망수자를 위해 망했다. 이러면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편안이 아니라 또 살아갈 아예 힘을 얻게 되죠.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되게 구체적인 어떤 목표의식도 생기고 이런 내용. 처음에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흰 바람벽에 뭐뭐가 오고 간다 라고 말하면 그냥 마음의 스크린이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내 마음에 떠올랐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오늘 내 흰 바람벽에 치킨이 오고 간다. 치킨 먹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람벽이라는 건 바람 맞기 위한 벽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바람이 벽이고요. 벽은 벽이에요. 바람벽이라는 건 그냥 벽이에요. 흰 벽 생각하시면 돼요. 흰 벽. 처음에는 막 아이고 쓸쓸하고 힘들고 슬프다 막 이러죠. 그러다가 그런데 시상의 전환. 그러면서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여러분 흰 바람벽에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이래요.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글자들이 의미하는 내용이 떠올랐다. 되죠? 근데 뭐 한대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글자들이 지나간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나를 살피며 이러한 내용을 생각했다. 돼요? 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났다? 운명론적인 인식이에요. 어쩔 수 없다? 근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거 사랑하는 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요거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아까는 수능을 잘 보기 위해 구평을 망했다로 예로 들었지만 조금은 다른 게 하늘이 날 제일 사랑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정신승리를 해요. 또 하나 뭘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시인의 삶. 시인은 별걸 다 시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시를 통해 그 별거 아닌 감정을 공감하게끔 느끼게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별을 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이별을 했다면 별로 안 슬퍼도 돼요. 근데 시인이 만약에 이별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시로 쓸 정도로 엄청 슬퍼야 돼요. 되게 고차원적으로 슬퍼야 돼요. 혹은 로또가 당첨됐어요. 덤덤하면 안 돼요. 시인은 굉장히 기뻐야 돼요. 그 기쁨을 시로 쓸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 로또 당첨된 기쁨을 시로 썼을 때 그 기쁨을 시만 읽고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뻐야 돼요. 시인의 삶은 어떤 건지 알아요? 중간이 없는 삶이에요. 이 시를 이해해 봅니다.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흰 바람벽에 뭐가 오고 간다 이랬는데 그 오고 가는 것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엄청나게 슬픈 것들만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어차피 운명이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높고라는 말이 있어. 좀 세하죠? 그러다가 밑에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사랑은 좋은 거고 슬픔은 안 좋은 건데 너무도 많이 막 이래요. 그 밑에 보세요. 그리고 이번 나를 위로하는 듯이 막 하다가 하늘이 이 세상을 내릴 적에 그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중간 감정이 없게 만드신 것이다. 여기서 문제.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직업은 뭘까요? 백석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시인이다.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중간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는. 슬플 땐 엄청나게 슬프게 해주시고 누가 하늘이 운명이니까. 기쁠 땐 엄청 기쁘게 해주시는구나. 운명이니까 어차피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이렇게 기쁠까? 슬픈 것도 지금 기쁘진 않으니까 이 슬픈 건 남들보다 더 슬프게 하신 거구나. 뭐의 삶을 살라고? 시인의 삶을 살라고. 시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 쓰라고. 힘든 삶이 있다. 처음에는 어리버리 깠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운명이니까 받아들이자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시 쓰라고. 사랑해서 그러신 거구나.
부정적인 삶이 있다. 그걸 해결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왜? 어차피 운명이니까 해결 안 된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크게 슬픈 이유는 좋은 작품을 남겨서 사람들의 영혼을 정화시켜주라고 그러시는 것이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시인들을 언급하면서 끝나는 뭐 그런 시가 되는 거죠. 되나요? 엄청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편안해졌다가 한 번 더 날 가장 사랑해서 그런 거야? 시스라고 그러셨구만. 시인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고결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겠다. 뭐 이런 내용을 말하는 그런 시가 되는 거죠. 옆에 요 박스 통해서 한번 읽어보면 아마 내용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포인트는 시인의 삶이에요. 결과적으로. 요 단계를 지켜주세요. 부정적인 상황을 인식하다가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편안은 해져요. 하지만 긍정적인 인식까지는 안 나아가요. 그러다가 한 번 더 긍정적인 인식, 긍정적인 수용까지 나아가면서 나는 시인이야. 힘들지만 날 사랑해서 그러신 거야. 내가 할 일은 극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시나 써야겠다. 이런 시라는 거죠. 요거 알 수 있으면 괜찮고요. 꽃시는 쉽습니다. 그냥 성숙이에요. 이게 잎이랑 꽃이랑 화려한 빛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꽃이 응축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자신까지 넘어와서 아 나도 빛나는 외로움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다가 이후에 성찰까지도 하고 싶다. 이후에 성숙까지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하나 있다면 역설법이 드디어 나온다. 빛나는 외로움, 긍정, 부정, 근데 긍정이 부정을 수식하는 역설법이다. 이런 표면적인 모순을 확인하면서 아까는 역설적인 표현이었지만 얘는 역설법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면 뭐 끝나게 되는 내용이죠. 얘는 아마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 여러분 이거 다운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다른 또 도움되는 영상 몇 개 더 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